물체의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결국에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지닌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결국에 무엇과 동일하냐면 중력에 대해 해준 일과 같겠죠.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이 결국에는 그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준면을 어디로 뒀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면은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보통 기준면은 지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아직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보통 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제 공식을 보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잠재적인 에너지라 그래서 우리가 EP, 기호로는 EP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써보면, 기호로 써보면 mgH가 돼요. 이때 이제 mg가 뭐냐면 m이 질량이고 g가 9.8입니다. 그럼 이게 선생님 그러면은 9.8을 먼저 써볼까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는 높이죠. 이거 언제 외웠던 공식이죠. 즉 중력에 대해서 한 일입니다. 근데 9.8하고 질량을 곱한 게 결국엔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게 곱하기 높이를 해도 우리가 무슨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즉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일정할 때 질량 m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이 일정할 때 높이 h에 비례하고 그 다음 이들의 뭐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들의 곱에 비례하겠죠. 그래프 형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처럼 위치 에너지와 일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 사람이 이 물체에 만약에 100줄의 일을 해주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럼 결국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도 몇 줄이 될까요? 결국에는 100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던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는 말뚝한테 해준 일이 되겠죠. 이때 말뚝이 박히면서 이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 바닥과 말뚝이 접촉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 바닥 이제 이 이 말뚝이 박히면서 마찰력이 생길 텐데 이 마찰력 곱하기 말뚝이 박힌 깊이 거리라고 그냥 할까요? 거리의 곱과 결국에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말뚝을 동일한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을 때는 아무리 위치 에너지가 커져도 이 마찰력 값은 일정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 에너지가 이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저는 안 할 거고요.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자세히 하면 그때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개별 설명해 드릴게요.